우리 장수왕이 오셨으니까 이제 이 얘기로 화제를 전환을 해볼까 합니다. 허재무 씨 가보시죠. 네. 오늘의 한 장면. 자, 국민의힘 경선 4강이 아니 4+1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덕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4+1인데 이걸 보고 라쿠카라차. 우리 추미애 의원은 바퀴벌레 잔치판이라고 평가 절하를 했습니다. 라쿠카라차 이거 동요 알고 있죠? 스페인 그러니까 멕시코인가? 멕시코였나? 낮잡아 볼 게 아니고 그 라쿠카라카는 바퀴벌레가 전진한다는 뜻이 아니라 민중들이 전진하는 민중의 노래였습니다. 맞아요. 멕시코에서 민중혁명 때 우리는 바퀴벌레처럼 취급받았지만 우리 민중이 전진해서 이 독재 정권을 부수겠다는 그런 의미로 불렀던 노래. 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좀 평가 절하를 하고 있는데 4강 어떻게 예측한 대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니요. 예측 못했습니까? 나경원 후보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죠. 왜냐하면 각종 맞아요. 여론조사에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으로 하면은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이긴 거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다 그냥 나경원 후보가 오차범위 아니지만 다 앞서는 결과 나왔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길 거야라고 예측을 한 분들 정말 대단하지만 그건 과학적이지 않죠. 아니 그러면은 이런 결과가 도대체 왜 나왔을까? 지금 그치. 언론도 굉장히 분분하게 예. 해석을 하던데 왜 그럴까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래 국민의힘 후보랑 한덕수랑 나중에 단일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 가지고 네. 이재명 후보랑 한번 붙어보자. 네. 이래야 해야 되는데 아니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이거는 단일화 안 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거 김문수한테 좀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나경원 후보에게 갈 표가 김문수 후보로 좀 집중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 그렇게 그렇게 해석 전략적 네. 판단을 했다고요? 그렇게 해석을 이제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대선 후보를 출마했거나 대선에 출마했거나 대선 후보로 경선에 나왔거나 체급의 문제. 당 대표를 했거나 네.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맞아, 비상계엄을 네. 막았거나 뭐 이런 급이 감이 맞아. 된다. 네. 근데 나경원 후보는 아직은 겨우뚱이야. 대통령감은 아닌 거예요. 네. 드럼통에 콜드플레이까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 사람들이 그런 정말, 캠페인도 예. 조금 뭐 이거 뭐 좀 저급한 거 아니야? 근데 욕을 먹더라도 언론에는 또 가장 좀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문제였지. 근데 이제 부정적인 관심과 그러니까, 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안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몇 번 대선에 네. 출마하면서 인지도도 높고 대선 후보 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으니까 또 매니아층도 있는 것 같다. 결국에는 중도 표심이 안철수를 선택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비슷했는데 네. 무당층에서 안철수 후보를 더 많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태까지 언론사의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네. 뭐냐고. 뭐냐고. 예. 뭐냐고요. 아니 저는 1차원적인 그런 얘기부터 좀 하고 싶은 건데 네. 예를 대선 캠프가 돌아가면 후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가전수단을 동원할 텐데 도대체 나경원의 콜드플레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로를 거쳐서 만들어졌을까요? 세상에 나오기까지. 그 옆에 이제 캠프에서. 보니까 누가 그냥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인지도 높일 때는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나경원이 누군지 다 안단 다 말이야. 알잖아. 네. 인지도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경원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경원은 무엇으로 기억될 것인가? 네. 여기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화 변호인 보면은 노무현은 돼지국밥. 자, 박진영은 JYP. 뭐 이런 게 있어. 김대중은 인동초. 그렇지. 뭐 이회창은 뭐 이런 대쪽 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그냥 그러니까. 인지도 수준으로 떨어뜨려 콜드플레이로? 버렸고 또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 부고 외에는 기사 많이 나오는 게 좋다.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SNS가 발달하고부터는요. 노토리어스와 페이머스는 완전 다릅니다. 노토리어스는 노토리어스의 확대 재생산이 됩니다. SNS의 특성상. 그래서 이번에 드럼통 문제라든가 금방 콜드플레이 문제나 이게 악의적 재생산되는 하나의 밑밥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콜드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그게 올렸다가 상당히 주변에서 왜 이래 이거 하면 안 돼. 내려. 그러니까 예. 내렸어요. 그러다가 한 10분 있다가 다시 올려. 그러면서 밑에다가 이거는 콜드플레이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뭐 패러디입니다. 약간 나경원 이런 캠프의 식으로. 뭐 입장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웃긴 거죠. 그거는 뭐냐? 나경원 후보가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네. 볼 수밖에 없는 네.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캠프에서 누군가가 건의를 해가지고 뭐 그러한 캠페인을 한 거 문제다라고
하기도 어려워. 네. 본인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캠페인의 실패도 있지 않았느냐. 제 생각에는 정치를 모르는 싸구려 컨설턴트들 또 싸구려 언론인들 데리고 맞아. 예. 한 것 같아요. 아. 그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히트 친다고 표가 안 되는 얘가 민주당에 있었어요. 이재명은 씹는다. 히트 쳤죠 대선 때. 표에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중간에 좀 헷갈리는 네. 좀 행보 아니면 메시지를 낸 것 같아요. 맞아. 계속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붙어 옹호하고 있다가, 방어하고 예. 있다가 갑자기 언급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건 또 뭐지?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음. 오차 범위 내에서 안타깝게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장 소장님은 대충 이제 그 내부에서 집계 결과를 발표 안 했는데 통상적으로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네. 근데 본인 각 캠프에서는 내가 1등이야 하더라고요. 지금. 어제 제가 캠프 다 통화해봤거든요. 네. 다 자기네들 1등이에요. 그러니까. 수치까지 얘기해. 아 수치까지. 네. 아니. 뭐 예를 들면 한동훈 음. 캠프는 자기네가 35였다. 김문수 후보 측은 자기네가 50% 가까웠다. 홍준표 후보 측은 자기네가 한 37% 정도 얻은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리인이 갔잖아요. 아니 그렇죠. 대리인의 예. 수치 봤냐? 그랬더니 못 봤대. 그럼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그냥 여러 사람들 얘기를 종합해서 그 정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추측으로. 하는데 다 뻥이에요. 아니에요. 알수 제가 전 숫자 관리 해보셨잖아요. 2007년 예. 대선에 어. 경선 그 저기 뭐였지 룰미팅 팀장이었습니다. 네. 숫자 관리 해봤거든요. 근데 그 경선 위원장만 합니다. 정확하게 숫자네. 실무자하고 경선 위원장만 한 2명 정도. 안 가르쳐 줍니다. 캠프에도 안 가르쳐 주는데. 네. 근데 제 짐작은 한동훈이 1등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마지막에 그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떡수 때문에 잘못된 이 캠페인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동정론이 조금 잃었던 것 같고. 뭐 인신 뭐 그렇죠. 외모. 과연 우리가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당파층도 들어와 있고 또 합리적 보수들도 들어오잖아요. 과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정당인가라는 자괴감이 홍준표, 나경원 때문에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게 저는 한동훈 후보의 이 후원의 계좌가 빨리 차는데도 영향을 끼쳤고 안철수가 들어오는데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좀 좋게 해석해드리고 싶어요. 국민의힘 일부 지지층들이 정신 원장님 차려가고 보실 있다. 때는 한동훈이 1강으로 올라설 수 있다. 그 일강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셋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하면 한동훈 후보가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당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네. 예. 당원 50%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당원은 아직도 윤석열 억울해. 안타까워. 이거 한동훈이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줬으면 이게 탄핵소추 안 되는 건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1등하기는 쉬워 보이진 않는다. 아니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숫자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실제로 그 1차 경선 숫자라는 게 지금 깜깜이로 가지만 실제로 나중에 되면 좀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슬쩍슬쩍 이제 얘기했죠. 슬쩍슬쩍. 사실은 네. 하면서 그때 이랬다고 하면서 네.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근데 저도 솔직히 적극적으로 알아보면 알 수가 있을 텐데 해서 사람들 뭐하나. 곤란해 실무자랑 하시는데 위원장들한테 부담돼요. 네. 밖에서 그때 계속. 2007년도에 저희는 그때 새 나가가지고 그래요? 사표 썼어요. 같이 일했던 분이. 그랬구나. 네, 근데 4등, 5등이 이랬다는 바뀌어가지고 설은 그때. 있어요. 그 어떤 누군가가 황우여 위원장한테 네. 한동훈 후보가 1등했다면서요? 라고 했더니 떠본 거구나. 흐뭇한 웃음이 아니라 약간 좀 비웃는 웃음을 지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어차피 선관위원장은 알고 있으니까 답을. 네, 그런 상황인데 네. 1차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2차 경선이 본격화되는 것이고 그렇죠. 후보 간 세몰이 경쟁도 굉장히 이제 세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당원 50% 아까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당원 50%가 반영되다 보니까 현역 의원들을 이제 서로 데려오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은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 겁니까? 홍준표 후보 측에서 48명 오늘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발표도 네. 하고 쭉 위원회별로 쭉 의원들을 배치를 했더라고요. 오늘 5명 정도가 이제 새롭게 지지 선언도 하고 네. 같이 네.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한꺼풀 벗겨봐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벗겨봐야 된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 다른 것보다도 찐윤인 이철규 의원이 합류를 한다. 이게 근데 합류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아직은 뭐 아직은 뭐 정해진 건 개인적인 없고 가족사에 좀 불유쾌한 부분들이 있어서 며느리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주저주저 하는 것 같은데 원래는 어제 기자들한테 알려주기로는 오늘 20명 국회의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지지선언하고 네. 우리 캠프에 올 거다. 오. 그런데 5명밖에 안 왔어. 실제로는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15명이 안 온 거잖아요. 네. 왜 안 왔겠어요?
눈치 보는 거잖아요. 한동훈 갈까? 무슨 눈치 봐요? 김문수 갈까? 아니 한덕수는 한동훈까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덕수 아, 그래요? 눈치 보는 거예요. 한덕수 눈치를 눈치를 본다. 본다. 네. 일단은 우리가 김문수를 만들어야 아. 단일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홍준표 캠프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음. 그냥 단순히 우리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지금 오늘도 뭐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 맞아요. 한덕수가 1등 나왔잖아요. 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눈치 보고 작전하면서 가만히 좀 있다가 한덕수 나오면은 이렇게 단일화하라고 좀 압박을 하는 게 낫겠다. 캠프에 참여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대위에 이제 직접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방에 있는 보좌관만 파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료에 이름만 올리기도 하는데 네. 그 그레이드에 따라서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장소장님? 그러니까 의원들이 직접 와서 한다라는 것은 위원장을 맡는 거고 진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라는 거고요. 이제 보좌관이나 뭐 비서들까지 파견하는 것은 거의 그 캠프에서 무슨 직을 맡으면서 활동한다라고까지 포함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만 올렸다라는 것은 그냥 인연상 그냥 어쩔 수 해주는데. 없이 그냥 막 부탁을 하니까 이름 올리는 건데 어. 나는 그냥 활동 안 한다냐 중립이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제일 확실한 건요. 지구당 사무국장 시켜가지고 당원들한테 전화하는 거야.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해줄 것 같아 지금 분위기가. 근데 저도 장 소장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한덕수가 이게 뜨는 것이 김문수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를 들자면은 김문수는 어차피 중간 계단이기 때문에 김문수 지금 몰래 어차피 한덕수로 갈 건데 해서 김문수를 안 찍을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처럼 전략적으로 김문수가 1등이 돼야지 한덕수가 단일화가 가능하니까 전략적으로 김문수에게 몰아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당원들 수준이라든가 저는 도움이 이거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아. 여론조사 보더라도 그 한덕수가 1등이고 김문수 2등이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가 하향 추세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 하향 추세가 결국에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론 맞아요. 때문에 하락한 하향사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은 한덕수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럼 한덕수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가겠냐고. 한동훈한테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근데 홍준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되게 캠페인 되게 열심히 해요. 언론 장악력도 뛰어나요. 매일매일 막 생산을 하잖아요. 네. 이슈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논란이라든지 맞아. 뭐든지 네. 하루에 네. 한 건은 다 생산을 해. 그런데도 생각보다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올라. 의원이 48명이 붙었는데 현역 의원이 붙었는데도. 네, 제일 많이 붙은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 예. 근데도 이렇게 치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한덕수 효과인데 그 한덕수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내 경선에서는 김문수를 밀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단일화시키자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사실 개인적으로 한덕수류의 그런 분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싫어하고 차라리 김문수, 홍준표를 저는 괜찮게 차라리 그래도 저 예. 안철수도 엄청 싫어하죠. 아니 원래 안철수. 저는 궁금한 게 손학규 전 대표가 오늘 라디오 들으셨어요? 아니 뭐 차기 대통령감은 한덕수다 나올 확률이 80%다. 개인적 친분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 그거 말고는 딱히 두루두루 친하거든 손학규 전 대표도. 뭐 그 정도지 특별히 그거는 없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저는 어제도 뭐 한덕수 국민 추대위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경기고 동창이 나와서 하는데 그렇죠. 거기도 경기고 나왔잖아. 예, 그런 손학규 모습들이 대표. 약간 너무 이제 올드하다. 경기고 동창이라고 지지한다는 게 이게 정말 쌍팔년도 선거 운동 문법 아닙니까 이게? 근데 한덕수 고란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움직임은 포착이 돼요. 당내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나 네. 출마 결심했다 도와달라 사람을 좀 모아달라 분위기를 좀 잡아달라 이런 얘기는 계속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점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한덕수 들었어요. 예. 권한대행 뭐 사모 국무총리 비서실에 무슨 사모 대응팀 같은 거 비공식으로 한다. 적으로 뭐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랬더니 바로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한덕수 출마한다고 막 하고 한덕수 누구랑 만났다라는 것도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건 부인을 전혀 안 하다가 이것만 부인하잖아. 그러면 출마할 생각이 있는 거지. 있는 거다. 아니, 저는 확정이 돼 있다.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라고 지금 저는 오늘 얘기를 미군 듣고 부대 있어요. 갔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런 행보를 왜 하겠냐고요. 나 방위비 협상을 미리 하러 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점점 하고. 이제 명분과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걸로 네. 보여지는데 시점은 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 29일 날 2명으로 압축되니까 그때랑 뭐 2+2 미국과의 회담 그런 것도 좀 분위기 보고. 결과 여하를 보면서 근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100% 나옵니다. 200% 하고 싶어 하는데 200%. 이게 진짜 대선 출마를 위해서 나라라도 팔기세다. 사실 저는 그 안 정도 돼.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네. 저도 그래도 명색이 이제 정치학 전공자로서 어. 외교나 국제 정치에 대해 조금은 압니다. 아는데 이제 한덕수 대행이 하는 방식은 전례가 없는 방식이에요. 전례가 없는 방식. 전례가 없는 방식이다. 전례가 없는 방식이 외교에서 외교행위에서 우리 뭐 죄수의 딜레마, 뭐 치킨 게임, 또 뭐 투레벨 게임 이런 외교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상대를 믿지 않고 상대에게 기선제압을 한 다음에 시작한다라는 그게 외교행위의 기본이에요. 협상이니까. 협상의 기본인데 먼저 숙이고 들어가겠어 하겠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국내 정치에서 위기 상황에 몰려 있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걸 최대한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가서 협상하자고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결론은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2+2 회의에서 아니, 그렇겠죠. 외교에서. 네. 결론 내리면 안 되죠. 협상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안 하고 협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협의. 네, 그래서 그냥 서로 탐색전만 하고 이러이러한 요구 조건을 우리에게 요구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와서 민주당에도 협상안도 좀 알려주고 국민의힘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공약 아마 나오게 그 해야죠. 지지율 띄우기 프로세스로 활용하는 것 같아요. 지지율 띄우기 프로세스로 네. 활용을 하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권성동, 권영세 쌍권총하고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짜고 한다는 그 느낌에? 친윤 지도부하고 짜고 한다는 느낌이 드는 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친미 행보예요. 사실 친미? 미국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해주는 행보란 말이야.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친중이라고 공격을 했어요. 네. 이게 친중 대 친미 프레임을 짜가지고 프레임을 지금 만드는구나. 짜고 치는 저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이때는 저는 뭐 민주당과 국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봅니다. 국회는 국익을 위해서 이 한덕수 씨가 지금 협정을 체결하지 하면 안 된다라는 네. 결의안이라든가 알겠지. 공고안 내야 돼요. 이건 국회의장님 중심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중국이 지금 뭐 서해안에다가 구조물 설치하고 그렇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의 팽창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야 됩니다.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중국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협력을 하더라도 정치나 외교 그렇죠.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꾸짖을 것은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아니 그리고 그 한덕수 후보 얘기 사실 어제도 저희가 좀 했는데 네. 그 부인 최하영과 관련된 최하영 씨와 관련된 얘기를 우리 장 소장님도 다른 방송에서 하신 건데 실제로 이미 이제 그 부인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거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돌출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비공식 그 사모 대응팀 일단 총리실 부인했지만은 그런 세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상당수도 자각은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 알죠. 네. 그걸 뭐 본 분들도 있고 직접 경험한 분한테도 전 얘기를 몇 가지를 들었고 경험 어떤 경험을 한 겁니까 도대체? 그 얘기를 해야 하나만 돼요. 하나만 하나만 가시죠. 해서 하나만 왜냐면 오늘 늦게 왔잖아 좀 이제. 박지원 의원도 하나만 가시죠. 그 부분에 예. 대해서 뭐 하나만 해? 하나만 하시죠. 김건희의 예. 뭐 영적인 어떤 제가- 존재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늦었으니까. 늦게 왔으니 하나만 할게요. 주미대사 시절이었다. 주미대사 주미대사. 시절에. 예. 그래서 대한민국 대단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본인이 디자인한 넥타이를 딱 한덕수 주미대사에게 선물을 하러 딱 선물을. 갔대요. 네. 오. 갔더니 부인께서 딱 이렇게 그거를 포장해 뜯고 이렇게 보더니 이거 명품으로 바꿔 와 이러더래요. 진짜로? 네. 거기서 정말 완전히 확 갔다고 맛이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디자이너 본인이 근데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선물 드렸는데 네. 명품으로 바꿔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야 진짜. 근데 그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그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명품을 좋아하신다 뭐 그런 얘기를 전달해 주던데 그러면서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쨌든 사모한테는 거의 뭐 꼼짝을 못한다. 아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얘기. 행동 방향이 지금 사랑꾼이다. 나오는 사랑꾼. 이야기는 사실 주술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있죠. 뭐 김건희 씨랑 같이 뭐 여러 가지 주술에 관심이 많다 뭐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하지 못했고 이제 직접 경험한 분들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쭉 부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만 일단 풀고 다음 주에 또 하나 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이재명 대표 대통령 될 건데 뭐 그렇게 지금 권한대행을 저는 이야기 말고 네. 한덕수 총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고관 대작 같이 했던 분들의 평가를 제가 뭐라고 주변 분들. 전해 들어보면요. 유능한 통상 관료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오히려- 나는 부인 얘기해달라서 해준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국익을 위해서 협상을 한 적이 없고 미국에게 요감 묻는 협상만 했다. 소고기든 뭐든 그 전에 있었던 FTA든 수많은 통상 관련 일들이 한덕수한테 맡기면 무난하다. 그러나 잘한 적은 없다. 그렇게 제가 평가를 그런 들었습니다. 평가구나. 네.
근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뭐 통상교섭본부장도 하고 주미대사도 하고 청와대 총리도 경제수석도 두 번이나 있죠. 네. 하고 뭐 그랬던 분인데 국익을 위해서 했겠지 뭐 미국에 잘 보이려고 했겠어요. 우리나라 외교관을 몰랐어. 난 우리나라 외교관 국적이 그럼 너무 서글프잖아요. 한국이 진짜. 아닌 것 같더라고. 응?